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몬스타 기어에서 위켓 4를 보내주셨습니다. 2대나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협찬이고요. 어떠한 가이드도 없고 영상에 대한 사전 검열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찍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한 대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영상 말미에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이제 이런 60% 있죠? 이런 60% 키보드를 쓰기 위해서 키보드 입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8년째 사무실에서도 계속 60%만 주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40%는 처음이에요. 예전에 그 업다의 40이라고 40% 키보드를 리뷰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빡세게 막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40%를 회사에 들고 가서 일주일 정도 빡세게 폐관 수련을 하면서 60%를 쓰던 사람이 40%를 잡으면서 느낀 점들 위주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일단 60%를 써왔기 때문에 펑션 키들을 활용해가지고 레이어 스위칭해서 없는 키들을 타이핑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뭐 베이스는 여러분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60% 키보드예요. 보시면 여기서 이 숫자열 있죠? 맨 윗줄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이런 애들도 없게끔 삭제를 시키면 이렇게 이런 작은 배열이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40% 키보드예요. 키는 44키. 이런 키보드들은 기본적으로 뭐 실용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키보드는 아닐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우리 사무 볼 때 필요한 숫자 키 있죠? 그 숫자 키 부분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죠? 그리고 그런 거 치려면 이제 흔히 말하는 FN 키, 뭐 요런 키 저는 이제 좀 바꿔놔가지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FN 키고 요것도 FN 키인데 FN1, FN2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다른 레이어로 점프를 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숫자를 타이핑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그 QMK 비아 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키와 모든 조합 키를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요거 하면 난 ESC 나오게 해야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제 실용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많은 키붕이 형님들께서도 실무에서는 60%가 마지노선이다 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배열이 얼마나 작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키매핑이 되는 키보드, 보통 작은 키보드에는 기본적으로 키매핑이 따라 붙어줘야 되죠. 그죠? 키매핑 기능이. 그래서 이 키매핑이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 40%? 야, 얘는 이제 일단은 숫자 키가 없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제일 큽니다. 어쨌든 좀 감수하고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 실용성이 아니라고 하면 휴대성이 목적이냐? 하면 그것도 딱히 아닙니다. 로우 프로파일 미니 배열 키보드들, 뭐 얘는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좀 허접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로우 프로파일이에요. 로우 프로파일 미니 배열 키보드들이 있죠, 시중에. 그죠? 얘는 촉 스페이싱이라서 60%고 40%인데 비슷한 수준으로 작고요. 작고 낮고 그리고 가볍고 휴대성도 좋죠. 뭐 이런 거 멤브웨이인데 이런 게 휴대성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기계식 키보드랑 비교를 하면 부피가 확연히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묵직합니다. 요거 샴페인 골드. 하여튼 요거 하여튼 묵직합니다. 물론 안에 배터리도 들어있어서 더 무게가 나가는 걸 수도 있죠. 그죠? 물론 뭐 나는 어딜 가더라도 기계식 키보드의 그 차진 손맛, 이 프랄로로 완성되는 키감을 버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이걸 휴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라면 인정. 요즘 키보드답게 이제 유선, 무선 둘 다 지원을 하고요. 무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블루투스 무선, 동글이 필요 없는 블루투스 무선이랑 독자적인 동글을 필요로 하는 이런 2.4G 무선. 이 동글도 보면 수납이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찰싹 하고 붙어요. 붙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가방 안에 넣어놔도 뭐 잘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여튼 요거를 휴대성 목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보드가 타겟팅하고 있는 주요 소비자들은 누구냐? 키보드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이게는 뭐 이 60%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죠? 기계식 입문하면서 10키리스 왔다가 75배열, 65배열, 60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만족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다음 코스로 찾게 되시는 곳이 바로 이런 40%짜리 배열입니다. 사실 이 60% 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좀 주름 잡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있을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간단한 글쓰기 같은 거 정도, 소설을 쓴다든지 뭐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배열이 될 거예요. 하여튼 키보드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다. 살짝 그런 분들의 도전욕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불러일으키는 챌린징한 그런 키보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사이즈랑 배열이고요. 이 키보드의 목적을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순수 재미, 이 불필요한 키들을 날려버리고 손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까지는 60이나 65%까지 해당되는 말이고, 40%부터는 자주 쓰는 숫자 행까지도 날려버렸기 때문에 불필요한 키만 날린 게 아니죠, 그죠? 필요한 키도 날렸어. 이게 단순히 숫자 행을 날렸다고 해가지고 숫자만 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요, 숫자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기호들 있죠? 골뱅이, 느낌표, 샵, 퍼센트, 더하기 빼기, 괄호, 그런 것들까지 같이 날려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집 주소 같은 거 한번 쳐보면 아주 진짜 대환장의 단축키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막 우편번호 칠 때 막 괄호 쳐서 넣고 뭐 해보세요. 그 막 피아노 화음 치듯이 키를 막 이제 3개씩 동시에 눌러서 쳐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60%보다 타이핑 속도가 당연히 더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이제 키붕이로서의 자존심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등산에 비유하자면 이 건강한 동네 뒷산 수준이 아니라 지리산 종주나 아니면 뭐 국토대장정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양손 스플릿, 한 손에 18개씩 도합 36개짜리 키를 쓰는 그런 미친놈들도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제 에베레스트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 사이즈를 손에 익힌다는 그 퀘스트를 깬다, 이걸 정복한다, 그때 느껴지는 쾌감, 자기 만족, 뭐 이런 것들 이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타협할 수 없는 키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핫스왑을 지원을 하죠. 보시면은 괜히 이 키를 빼가지고 점사 LED를 끄자. 폭신폭신한 폼, 이 깔려있던 자국 보이시죠, 그죠? 여기 보면 폼이 보인다. 예, 폼떡 키보드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가스켓 마운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위치도 마음껏 원하시는 스위치로 바꾸실 수 있고, 이 기존 스위치의 키압을 스프링 교체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죠? 윤활을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고, 납땜이 되어 있지 않은 핫스왑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에 맞는 키감대로 세팅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커스텀 할 수 있는 재미가 있죠, 그죠? 풀 윤활이라고 해서 모든 키를 자기가 윤활하는 거를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붓으로 있죠? 그럼 붓으로 풀 윤활하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키보드 한 판 뜨는 게 엄청난 시간과 지루함, 고통, 그런 것들이 유발하는데, 44키짜리라면은 요 같은 짓을 44번만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할만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텐키리스만 가도 87키죠, 그죠? 거의 2배에 가까운 키가 되는데, 텐키리스보다 얘가 윤활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장점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뭐 요거는 이제 지금 현 상태로도 키감이 되게 좋아요. 이 키 스위치는 뭐야, 게이트론 황축이야? 라고 해서 봤는데, 이 로고가 어디까지 보니까 몬스타 기어의 특주축으로 보입니다. 몬스타 특주축. 허니비 스위치. 키압은 일반 적축에 비해서는 조금 높습니다. 흑축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정 흑축을 쳐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흑축 아니면은 그 게이트론 황축 정도의 키압이에요. 일반 적축보다는 좀 살짝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튜닝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실무에서 못 칠 건 아닙니다. 저도 일주일 정도, 저는 되게 저압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한번 쳐봤어요. 서거인 같은 거 전혀 없고, 이 워블이라고 하죠. 요것도 거의 없고요. 그 워블 심한 애들 보면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느낌, 휘일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없고 되게 탄탄한 느낌을 주는 스위치입니다. 폼떡발도 잘 받아서 타건감 되게 우수했고요. 소리도 단정하고 그렇게 크지 않고 재밌어요. 그래서 키감을 쫓으시는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40% 배열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매니아 분들께서 찾으실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0%짜리 키보드를 이렇게 파는 데가 있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QMK랑 비아가 돼서 필수적으로 이런 미니 배열에는 전체적인 제약 없는 키 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요거 뭐 우리 반쪽짜리 비아라고 하죠. 뭐 LM, LT, MT 이런 거 안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다 돼요. 다 잘 돼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저는 한영 전환을 Alt 스페이스로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Alt 함수 있죠. A하고 괄호 열고 KC 밑줄 스페이스바 그거 했는데, 이 윈도우에서는 잘 됩니다. 윈도우도 저는 이제 Alt 스페이스로 한영 키를 맞춰 놨거든요.
윈도우에서 잘 되는데 그걸 들고 이 아이패드로 오니까 잘 안 돼. 그거는 뭐 아이패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얘도 똑같이 했었거든요. 얘도 여기가 Alt 스페이스예요. A 함수를 사용해서 Alt 스페이스를 한양키로 쓰는데 얘는 잘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잘 안 돼. 그래서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매크로로 해결을 했어요. 그거 있죠?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고 스페이스바 떼고 Alt 떼고 요 네 가지 액션을 매크로로 걸어가지고 요거 해서 잘 쓸 수 있으니까 뭐 기능적으로는 뭐 제약이 없다. 요런 거 이제 회사에서 막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주무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차은우, 카리나가 되는 거죠. 그죠? 좀 일부러 깨지지하게 입고 이제 출근을 해요. 해가지고 이 키보드를 딱 가방에서 꺼내는 순간 주위 시선이 저한테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저거 위키포 아니야? 떠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2분 53초 만에 A4 용지 한 장 분량 꽉 채워가지고 보고서를 따다다다다다 쓰다가 담배 한 대 피러 갔다 오면은 그새 또 이제 사람들이 제 차 주변에서 모여가지고 웅성거리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 제자리.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면서 이제 미안하면서 막 비켜주겠죠. 그죠? 폰카로 저를 몰래 촬영하고 있는 여직원들 막 보입니다. 그때 이제 얼굴 가리면서 사진 곤란. 요거죠, 그죠?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다만 저는 이제 아쉽게도 이미 결혼을 해버려서 40%를 쓸 일이 제 인생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못 써봤어요. 근데 뭐 이제 리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빡세게 회사에 들고 갔죠. 가서 치는데, 와, 처음에는 이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리뷰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이유가 기존에 이제 60%를 주력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축키 조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저한테 맞는 키매핑을 찾기도 했고, 그래서 이 숫자 부분만 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손에 익은 그 이때 쓰던 키매핑 배열을 그대로 놓고 이 숫자 부분만을 레이어 2로 빼서 요거 누르면서 치면은 이제 숫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그 스페이스바 혼자 누르면 스페이스바가 되는 거고 다른 거랑 같이 누르면 이제 방금 친 건 3 이렇게 치면 4 이렇게 치면 5 이렇게 치면 6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LT 기능이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BI에서는 스페이스 FN이라고 해서 스페이스 FN2가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건데, 하여튼 LT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칠 때 있는 스페이스바 뭐랑 같이 치면은 그때는 이제 레이어 스위칭, 2번 레이어를 스위칭하라 라는 걸로 해서 숫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괄호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9, 0이기 때문에 2번 레이어로 넘어가면서 Shift 누르고 9 친 거예요. 그냥 이게 Shift 누르고 9, Shift 누르고 0 친 거라서 괄호 칠 때는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괄호. 그리고 여기가 빼기 이렇게 하면 밑줄, 이 K가 그냥 치면은 이렇게 치면 빼기고요. 여기가 는이고요. 누르고 Shift 누르고 치면은 밑줄 더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방향키는 전 요게 이제 1번 레이어를 스위칭하는 곳이라서 1번 레이어 쪽에 위, 아래, 옆, 그리고 그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홈, 엔드라고 해서 요거 포커 3 배열의 디폴트 키매핑인데 전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너무 손해 이거. 진짜 생각을 많이 하고 디자인한 그런 키매핑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거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하여튼 요렇게 해서 모든 편집키나 방향키 등이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거 레이어 1번에 A를 Shift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Shift 왼쪽 할 때 꼭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캡슐라 A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은 Shift 왼쪽, Shift 오른쪽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괜찮죠? 또 저희 사무실 윈도우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 1, 2, 3, 4, 5를 제가 되게 많이 쳐요. 여기 윈도우 버튼이 따로 있지만 이거는 뭘로 넣냐면 이렇게 하면 윈도우 1 되게, 이렇게 하면 윈도우 2 되게, 이렇게 하면 윈도우 3 되게. 그래서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2번 레이어를 스위칭 하라고 하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레이어 스위칭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뭐 크롬 띄울 때는 이렇게 1번, 아웃룩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첫날에는 한 비야만 한 30번 들어갔다 나왔나? 이게 처음에 뭐가 어색하냐면 우리가 F랑 J의 호밍키라고 있죠.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거. 요거 두 개를 놓고 있는데 와, 이 새끼손가락 부분에 바로 엔터가 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잡고 있어. 이렇게 잡았던가?
하여튼 여기 왠지 엔터가 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처음에 좀 살짝 막 몸이 막더라고. 몸이 거부를 해.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면 어색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게 내가 너무 일로 잡은 거 아닌가? 너무 오른쪽으로 잡은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돼서 이쪽이 좀 공간이 좀 남아야 돼.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얘는 우와 바로 여기 엔터라고 세미콜론도 없어. 그죠? 세미콜론 다 딴 데로 빼놨어요. 요거였나? 하여튼 그게 좀 어색했고 그 다음에 얘가 스플릿 스페이스바입니다.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어느 손으로 치세요? 어느 손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른손으로 치고 보니까 영문을 칠 때라든지 어떤 특정 문장, 특정 단어 같은 데서는 제가 왼쪽으로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도 스플릿 스페이스바를 만들어 놓고 써보다가 저는 나한테 스플릿 스페이스바가 맞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스플릿 스페이스바는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뭐 얘는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리고 요거를 합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F랑 J의 가운데 있는 게 딱 여기 B란 말이에요. 그죠? B. 이 B가 키보드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스페이스바가 이렇게 쳐지는데 오른손은 요 정도 스페이스바 한 요 정도 위치를 치니까 오른손으로 스페이스바를 때리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왼손으로 스페이스바를 때리셔야 하는 분들은 자꾸 얘를 건드리게 됩니다. 얘를 스페이스바로 놓으시면 괜찮지만 스페이스바가 아닌 걸로 쓰시는 분들은 왼손 스페이스바라든지 아니면 오른손 스페이스랑 왼손 스페이스를 번갈아 가면서 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칠 수 있을까? 물론 이 어느 손가락으로 스페이스바를 치냐는 것도 충분히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으로 스페이스바를 치도록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된 레이아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 좌십이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음표를 엄청나게 많이 쓰기 때문에 밖으로 빼놨겠구나 싶기는 해요. ISO 배열 쓰시는 분들이라면 ISO 엔터 세로로 기역자 같이 생긴 거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런 ISO 배열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좌십이 쪼개져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해 보일 거고 한데 이 안시배열 쓰시던 분들은 여기 있으면 뭐야 이거 시프트 어떻게 쳐? 하고 처음에 살짝 조금 헤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손가락 이렇게 4개에 딱 얹었을 때 좌십은 바로 이렇게 손 다음에 있는 곳에 있지만 우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죠? 사실 우리도 모르게 비대칭적인 배열을 연습해서 익숙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반대죠.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여기 시프트고 이쪽은 한 칸 떨어져서 시프트인 거라서 그냥 공평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 맞다. 박스에 뭐가 있는지를 안 보여드렸네. 박스 디자인은 이렇고요. 일단 이제 스플릿 스페이스바라는 걸 좀 강조를 해놨어요. 그죠? 꽤 그래도 두께가 있는 재사용이 가능한 이런 더스트 커버. 원래 들었던 포장 비닐이랑 설명서도 좀 짧아요. 짧고 여기는 이 펑션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다른 걸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 뭐 거의 다 바꿔놔가지고 사실 여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뭐가 들어있냐면 케이블 USB A2C 케이블 있는데 일반 C2C 케이블 아무거나 쓰셔도 잘 됩니다. 잘 되고 스위치 키키 플러그 여기는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육각 렌치 이게 육각 렌치를 쓰는 헥스 소켓 캡스크류가 들어가죠. 그죠? 이게 핫스왑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분해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서 적응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제가 쭉 적어놨거든요. 메모장에다가. 그래서 저는 60%를 주력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 키매핑 자체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하겠지라는 생각이 내심 어깨를 으쓱했으나 오전에만 비아를 한 30번은 껐다 켠 것 같음. 그 다음에 Shift 탭, Alt F4 지랄 같음. 근데 이거는 뭐 키매핑을 잘 하시면 돼요. 그죠? 윈도우 플러스 숫자도 많이 써서 요 얘기하는 거다. 그죠? 이 FN 요걸로 요거에 윈도우 플러스 숫자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당함. 그리고 이 스페이스바 FN은 얘는 걸어놨는데 얘는 안 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 FN 그 특유의 반박자 느린 딜레이가 있어요. 뭐냐면 걔는 이걸 눌렀다가 떼야지 스페이스바로 쓰겠다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스페이스라는 건 이게 누르면 작동이 돼야 되는 건데 얘는 떼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살짝 그 반박자 굼뜬다고 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스페이스바를 웬만해서는 스페이스 FN을 안 써요. 요 얘기도 나옵니다. 주민번호, 폰번호 치다가 뇌정지옴. 그 초반의 얘기고 지금은 잘합니다. 이게 괄호도 잘 치고요. 괄호 치고. 그리고 요건 이제 비아를 들어가기 위해서
업로드 해야 되는 제이슨 파일이 하나예요. 또 다른 키보드들 보니까 이 제이슨 파일이 이 동글 쓸 때랑 유선 쓸 때랑 당연히 이 비아 세팅하실 때에는 블루투스는 뭐 안 되죠, 그죠? 세팅하실 때만이라도 이 유선 모드 아니면 이 동글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팅해 놓은 걸 쓰실 때에는 블루투스에서 잘 당연히 되는 거고요. 어떤 키보드들은 이 유선 모드일 때랑 동글 모드일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각각 다른 제이슨 파일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던데 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제이슨 파일 하나만 올리면 되더라고요. 파일 하나만 관리를 잘 하면 되니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시면 배터리가 확인이 됩니다. 지금 90%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1부터 9까지 있으니까 90%. 저는 이렇게 매핑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2일차 때 오전에 팀장님께서 갑자기 제 자리에 오셔가지고 모니터 같이 보고 이것저것 하는데 다행히 별로 버벅이지 않아가지고 민망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캐드까지 이걸로 한번 꾸역꾸역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업무 효율이 바닥으로 처박힘이라고 써놨네요. 그래도 그걸 한번 해줘야 이제 숫자 입력이 많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저는 이 위를 때리면 숫자 키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익숙해져가지고 좀 화가 나는 수준은 아니었다. 4일차 때 이제 좀 제가 살짝 익숙해져가지고 좀 빨리 치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치기에는 조금 시끄러워서 왜냐면 이게 되게 따다다닥 거리거든요. 이렇게 따다다닥 따닥.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노브를 잡았는데 와 오히려 이제 역체감 손이 다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특히 오른손. 그게 이제 아마 이 50이 좀 가까워졌었잖아요. 그죠? 그냥 K를 쳐야 되는데 L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잡았나 보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60%를 좀 이제 오래 치고 있으니까 그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죠? 숫자가 확실히 있는 게 일할 때 편하긴 편하다. 그 확실히 40% 배열은 이제 매니악한 배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정복했을 때 간지가 있죠. 근데 이거를 관상용으로 두다가 가끔씩 친다? 라고 하면은 절대 이 키보드를 재밌게 치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진짜 빡세게 각 잡고 다른 모든 키보드 다 치워버리고 왜냐면 마음이 약해져요. 사람이 치다 보면은 화도 나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치우고 요것만 가지고 폐관 수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그 자기 만족, 뿌듯함이 있어요. 옆 사람들 저기 뭐 쩔쩔 매고 있어 키보드를 가지고 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 한번 정복하면 진짜 막 어마어마한 뽕이 차오릅니다. 하여튼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키보드예요.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이거 쉬우면 재미가 없죠, 그죠? 이 배열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키감이 좋다는 얘기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다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나오고 있는 여느 다른 키보드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고는 제가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이 노프 아톰 66 키보드 뭐 한무무나 그런 거랑 같은 시리즈예요. 그죠? 판매사만 좀 다르고 하여튼 그거에 비교했을 때 살짝 높은 수준 이 정도의 전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키보드로 떠들고 싶었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직접 글을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타건 영상 겸 제가 직접 글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는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래 제목이 다시 안녕하세요. 아이고 테레비2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맑음입니다. 괄호는 이렇게 키 3개를 통해서 말도 안 되네요. 그죠? 대충 이렇게 조합키로 치는 것이고요. 서울특별시 이건 붙여야 되는데 특별시 구로구 성산이 목삼동 501 다시 49 이통 사반
61번 G. 우편 번호 292에 18 입니다는 무슨 입니다요? 와 진짜 외정지 온다. 근데 일반 한글이나 영어를 타이핑할 때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물음표 치실 때만 다 내다 보시면 다시 이내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화살표 키는 화살표가 뭐야? 화살표 방향키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방향키는 원래 제가 60%는 어딨냐? 5번이지. 포인트를 사용할 때 쓰던 그 키매핑 그대로이기 때문에 캡스락을 MO 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딱히 더 익숙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 위에 있는 화살표 언급한 부분을 지워 볼게요. 방향키 이렇게 여기도 필요 없죠? 여기까지 이렇게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5일 정도 뿐이지만 이 정도 불편함 거의 없이 쓰고 있어요. 맞다. 구독자 이벤트로 이 요거 흰색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좀 초점이. 만약에 뭐 제가 쓰던 거라도 괜찮으시다면은 저는 그래도 샴페인 골드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뭐 흔쾌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제가 손을 안 댄 새 거라서 드리려는 거예요. 요걸로. 요거 이 키보드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창에 위켓4 이벤트 신청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십시오.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제 추첨을 해서 한 분께 요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벤트 신청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 키보드 먼저 그냥 스포 다음에 나오는 애들이 요겁니다. 요거 플리스페이스. 얘는 포장이 참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요거 그다음에 여기 키캡 또 같이 보내주셨는데 요게 흰색의 빨간 각인인데 괜찮아. 한글 내가 좋아하는 한글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지, 그죠? 이런 키캡까지 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안녕. 텔레비투